네, 이부입니다. 정말 오늘 이 방송, 급작스럽게 진행된 이 방송, 애초에는 원래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이 방송 진행하게 된 이유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 의원님께서도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해주셨던 제주 2025년 에이펙 유치가 참 아쉽게도 탈락했거든요. 예, 어제 탈락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오영훈 지사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그동안 성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분에 감사 인사를 드렸고, 경주시에 축하 인사를 드렸고, 그 과정을,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에이펙 그래서 많이 도민들 하고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전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 유지. 도정이 좀 더 치밀하게 에이펙이 네 가지 심사 기준이 있더라고요. 선정위원회의 기준은 목적과 계획성, 그다음에 국제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 그다음에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문화관광 역사성이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대한 네 가지의 목표를 두고 선정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사실상 어느 도시보단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거 세 번째인데요. 첫째 서울 한번 유치했고요. 그다음 부산 유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제1의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제2의 도시 부산이죠. 그럼 상징성 면에서는 제주도는 소위 말해 관광의 메카죠. 어떤 관광도 경주보다 훨씬 앞서고요. 인천보다 앞서고요. 모든 기준이 제주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탈락됐다는 것은 결국은 도정이 전략 부재다. 전략 또 부재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 그런 과정이 선정위원회 조사하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도민들이 오랫동안 모든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의 지시를 따르고 도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경주가 내역을 에이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경주가 제주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뭐 전체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주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주가 제주보다 나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를 봐도 경주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광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국제회의입니다. 에이펙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1만 5천억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고요. 약 7천여 명의 국제 지도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이 어디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과연 경주시를 보고 싶을지 제주를 보고 이건 누구가 봐도 제주에 훨씬 유리한 점인데 불구하고 경주시가 됐다는 것은 경주가 잘했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노고에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주시 모든 공무원들이나 이 도민 추진회가 있겠죠. 그럼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네? 예. 거기에 정치인과 그 공무원과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제주보다는 더 훌륭했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나오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경주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감사하다, 뭐 여러 가지 액션으로 시민들한테 국가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인천은 보십시오. 이종복 시장이 항의를 하잖아요. 국가에다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하는데, 제주는 그냥 받아들인다, 축하한다, 뭐 사과한다는 한마디 없이, 그리고 국회의원들 한 마디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그럼 제주에 정치인들이 있느냐? 전 정치인이 실종됐다. 자기만을 위한 정치인지, 이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차제 분명히 본인들도 밝혀야 되고, 그것에 대해 도민들한테 말씀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은 결국 정치의 부재고 전략의 부재고 사람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오영훈 지사님 그 행정 기자회견 때 행정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도당에서 그 논평을 내는데 엄청나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 제주 홀대론 그걸 제기했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말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금 속되게 말하면 방귀 낀 놈이 썩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정부 회율대로입니까? 그럼 선정위원회가 정부가 정해서 뭐 짜고 쳤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의 국회의원들 뭐 했습니까? 무슨 말,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 도지사가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수당 아닙니까? 네. 뭐 심지어 지금 사법부도 뭐 탄핵하겠다. 음. 검사, 심하게 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의 홀대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정인회가 선정을 한 거고요. 정부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18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각 뭐 지금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전에도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 그들이 정치에 내세운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이 같이 정치를 했다면 충분히 아니 180명 유리합니까? 108명 유리합니까? 이건 정부 대통령이 이걸 개입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거는 대통령이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각 도시를 선정하는 건 그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주도권이 있고 지방자치제가 주체자 아닙니까? 지방자치자의 잘못이고 지방자치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잘못한 거죠. 이런 천부당만부당한 참 민주당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남한테 전가하는 굉장히 뭐 지난번 제가 얼핏 비춰보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대장동 어땠습니까? 대장동 주범이 윤석열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 희한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까지 좋은데 나의 잘못은 너한테 밀리는 건 참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굉장히 그 위험한 국민성을 더 떨어뜨린 격화시키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행동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참 지사님이 기분이 나빠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자회견을 끝내면 솔직히 에이펙이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탈락이 되면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거고 도민들이 기자들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 자체 받는 걸 거부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동. 기자회견문을 봤는데요. 뭐 경제 축하한다. 뭐 추진위원회 고생했다. 한마디가 빠졌어요. 뭐죠? 도민들은 사과해야죠. 도민들의 사과. 그리고 도민들의 사과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안 받은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자회견이 뭡니까?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의 차이는 보도자료는 도민을 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자회견은 그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기자회견입니다. 그럼 기자들은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의원이 질문도 마찬가지처럼 기자들이 약간 공인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지사님께서 어떤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도민이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지 않는 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에이펙 유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치는 잘못 책임 정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서 도민한테 진정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면 오히려 도민들이 도지사한테 박수를 치죠. 근데 질문을 안 받겠다. 이건 사과하지 않는 자세고요. 사과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면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아니라 도민하고 회피하는 거잖아요. 도지사라면 자고로 도민들한테 다가가고 도민의 얘기를 듣고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요. 도민을 위한 도지사를 추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자세는 겸허하게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갖고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될 책임도 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기자회견 솔직히 기자들도 많이 화나갖고 질의응답 안 받을 거면 기자회견 왜 하냐고 기자가 한 명이 한 기자가 물으니까 과한 질문이라고 해갖고 상당히 불편한 내색을 했거든요. 이게 과한 질문일까요? 과한 질문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과한 질문은 본인한테 과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질문이에요? 개인적, 인격적 질문은 과한 질문이죠. 근데 도정이나 도민이 봤을 때 궁금증은 과한 질문이라는 기준은 없는 겁니다. 도민의 궁금증은 다 알려드려야죠. 대비만 아니면. 대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민의 궁금증을 묻고 해야 답하자는 것 과한 질문이다. 그 기준은 자기만의 기준 같아요. 도민의 기준이라면 과한 질문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상스럽게 어떤 인격적, 모독적 발언이라면 그건 과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책적 질문, 이 궁금증에 대한 질문은 과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자들 질문 안 받고 가신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여천호 대변인께서
매체 특성상 방송용 화면 고려해서 발표만 한 거,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란 뜻이죠, 이게. 뭐 대변인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뭐 수습하느라고. 예, 본인도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을 아신다고 하는데 조금 궁색하게 궁색하죠? 느껴졌습니다. 궁색해서 제가 여창수 대변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너무 실망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조금 기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기회가 되면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와 그래 많이 상했구나. 그러면 저분이 가슴 상해 있으니 우리가 좀 이해해 주지 않은 정도의 기자들의 양식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쪽의 얘기가 오히려 저 현명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만약 거꾸로 도민들이 이거 궁금하는 대답 안 해주실래요? 과한 기준 무슨 기준인데라고 반문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토해봅니다. 그 인천 그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외교부 이번에 결정 APEC 결정에 대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굉장히 그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경주시의 축하, 수용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간절하면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 생기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결과가 이루어져요. 저는 그 근본이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 뒤에는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지사님 개인 재산 100억을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다. 극단적 표현으로. 그럼 되게 억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도민의 전체가 이익되는 1만 5천억, 천억대. 천억대, 1조 5천억의 경제적 효과와 약 7천 명의 국제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큰 아주 막대한 이익이 오는 것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주 억울하고 아주 통탄할 일이죠. 그러면 그런 통탄할 일,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러면 마음이 상해하실 거고요. 그럼 그걸 도민한테 풀어드려야죠. 도민이 지사님 푸는 건 아니거든요. 지사님이 도민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도민을 풀어드리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정복 시장은 굉장히 간절했고 화가 났던 거죠. 왜? 우리의 인천시 문제인데 왜 너무 억울하다. 당연히 도지사도 억울해야죠. 억울함을 정부나 그 심사위원들에 항의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도지사의 할 일이고 그렇고 난 다음에 도민들한테 자 이렇게 억울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목표와 이런 비전을 갖고 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모든 도민들이 도지사한테 박수를 치고 이해하고 도지사를 좀 더 추앙받는 역사에 남는 도지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로 간다면 아 도지사는 자기 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지사가 하나? 이런 퀘스천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추앙받는 도지사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도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깊이 지금은 사과하는 모습이 지금 당장은 내가 고개를 숙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도지사가 존경받는 도지사가 되지 않을까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 뭐 장 의원님이나 뭐 저나 오영훈 지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충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지사님께서 잘 받아들이시겠죠? 받아들이길 바라야죠. 같이 도의원 예, 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의원 뭐 동기죠. 네, 동기. 시작과 끝이 같았으니까요. 네. 도의원 시작도 같은 날 했고 끝나는 날도 같이 했고 두 번의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분이 그래도 국회의원을 2번 했으니까 나름 중앙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 충원과 간언이 있죠. 충원은 충신이 충원할 때 그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 충원을 충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간언으로 받아들인다면 본인이 거부할 거고 이 소리가 쓴 소리가 될 겁니다. 쓴 소리가 쓴 게 약이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역량과 그분이 미래에 도민들의 존경받지 못하겠죠. 근데 저는 진심으로 충원합니다. 제가 이 바른 소리 할 말 한다 이 말을 해서 저한테 얻는 이익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런 바른 소리 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도민들의 생활의 질이 좀 나아졌으면 제 충원이
지사님이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많은 도민이 듣고 그것이 옳다고 박수 칠 때 그 노력을 함께 모두가 조금씩 모아갈 때 한강의 물줄기를 이루듯이 그 물줄기가 크게 변화돼서 제주의 역사가 변해졌으면 그러면 제주가 달라질 것이고 도민의 생활에 윤택해질 것이고 도지사가 존경받는 도지사가 되리라고 믿고 이런 축원을 드릴 뿐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거의 2시간 정도 1부, 2부 두 개 나눠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제가 방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장동훈의 할 말은 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